엄마께서 어렸을 때 월드비전 이런 데서 각자 3명의 아이들 이름으로 저희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후원이나 기부 이런 개념을 조금 처음 알았었는데, 엄마께서 크고 나서는 엄마가 쭉 이렇게 후원을 해줄 테니까 크고 나서 니네가 이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셔서 한 몇 년 해주시고 중단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알게 되면서, 아, 나도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살고 싶다라는 가치관을 이제 처음 갖게 됐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관련된 직업을 뭘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사회복지사도 생각해봤고, 뭐 봉사 뭐 하는 거 등등등, 뭐 수화통역사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언니가 특수교육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특수교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아, 나 저거 하면 되게 괜찮겠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특수교육과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막상 특수교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경제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왜 다른 사람 돕는 거를 꼭 내가 신체적으로 꼭 가서 해야 되는 것만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을 했고, 그럼 봉사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이한테도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약간 이런 말보다는, 얘가 어떤 삶의 방향을 두고선 공부든 그냥 노는 거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른들은 시간이 없고 돈이 있고 아이들은 돈이 없고 시간이 있고, 그렇다면 자기한테 있는 걸로 하는 게 봉사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봉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한테 다른 아이들 좀 가르쳐 보는 경험도 해보고, 뭐 실제로 그런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봉사도 해보고 하면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몸으로 가서 많이 부딪혀 보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애가 내 몸으로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갖기를 원하는 이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 어렸을 때는 시간으로 얘를 봉사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게 사고가 확장이 되면서 돈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아, 그럼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약간 기업가가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게끔 해서, 저는 아이한테 좀 약간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가치관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뭐 의사 되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단순히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좀 깨달아서 좀 기업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도 좀 창출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좀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뭐 금융 지식, 뭐 태도,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거의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재테크 교육은 저희가 뭐 어른들이 흔히 하는 뭐 부동산 펀드, 주식 등 뭐 여러 가지 수익을 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한테, 저희 아이 이제 갓난아기 때 누워 있을 때죠. 아, 내가 얘를 언제쯤 금융교육 시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아이 보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얘가 차트를 보려면 몇 살 정도가 돼요? 몇 살 정도가 돼야 되지? 얘가 호가창을 보려면 약간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얘가 부동산에 가서 그냥 놀러 간다는 개념인지 얘가 현장 답사 이런 개념이 형성되려면 몇 살이지? 약간 막 이런 생각이 좀 아이한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거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 아이를 보면서 뭐를 가르쳐야 되지? 뭐를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하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런 금융 관련, 재테크 책이 아니라 금융 관련 책들을 갖고 왔는데, 계속 마인드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 뭐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 그런 뭐 기부를 해야 된다, 뭐 유대인 교육들이 되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애한테 실질적으로 좀 돈 버는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왜냐면 얘기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 이제 신문사에서 하는 금융교육 지도사 자격까지 이제 딴다고 거길 또 갔었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는 게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GDP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게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께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시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애들을 금융교육을 시키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도 없이 그럼 뭘 가르치라고 하는 거지? 막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정립하게 된 게, 아, 금융교육은 마인드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고, 재테크는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우리는 너무 기술적인 것만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도 그걸 잃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아이한테는 재테크가 아니라 금융교육을 먼저 시켜서 아이에게 그 마인드를 먼저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을 때 금융교육하면 아마 덜컥 겁이 나실 거예요. 나도 재테크를 못하는데 우리 애한테 어떻게 재테크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한테는 아이의 돈 소비 습관, 아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마인드적인 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테크 교육과 금융교육은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